쓰는 방식이란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역사 하시는 분들과 스타일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단지 스타일의 차이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논문을 받아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논문을 받으면 제목을 열심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니까 간말부터 일제 초기까지 소수출과 동아시아 유통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소에 대한 논문이고 소 중에서도 뭐 국내 생산 소비보다는 수출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수출이 동아시아의 유통망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에서 유통망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문의 내용과 맞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논문을 다 읽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름대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께서 소에 대해서 한말부터 일제 초기까지 소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논문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포커스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게 제가 난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만약에 이정현 선생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이 단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고, 두 번째가 무역이고, 세 번째가 수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소라고 한다면 여기 뭐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의 자본주의적 상품화 과정, 뭐 옛날에는 그 농사짓는 수단이었는데 이게 먹는 걸로 가는 뭐 이런 과정에서 상품화가 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 시기가 무슨 뜻이 있고 수출이 무슨 뜻이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수출과 무역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말부터 뭐 개항을 했으니까 개항 이후에 수출과 수입과 같은 이런 게 관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하나의 이제 접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한말에서 이제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화되는 과정의 어떤 본질을 이 소 수출이 잘 보여주니까 이걸 보겠다. 뭐 이런 3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걸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걸 원하시는지를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나씩 이걸 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가 정말 관심이시다. 저 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좋아하고 소에 초점 맞추신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소가 조선시대에는 생산수단으로서의 소였는데 지금은 식용으로서의 소로 바뀌는 게 상품으로서 변모하는 과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 그럼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뭔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잘 머리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사실은 뭐 아주 저자의 의도를 잘 살려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시기가 저런 걸 잘 보여주는 시기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있어서 좀 생산수단으로서의 소에서 식용으로서의 소라는 것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인 그 개념 변화, 좀 문제의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수단으로서의 소라고 하는 부분에도 뭐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이 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겨난 보험이 소보험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소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함경도에서 이 수출이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좀 재밌는 그 부분이냐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를 상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개항도 보고 뭐 수출도 보고 식민화도 그 어떤 큰 틀에서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러면은 이 소가 상품에서 식용으로 이렇게 생산수단에서 식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항이라든가 식민화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썼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제가 그걸 놓치고 있다면 그게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좀 마이너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앞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소를 생산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다도 먹지 못하게 하는 우금 정책 같은 걸 썼죠. 우금 같은 걸 썼는데 갑자기 일본과 교역이 되니까 정부가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검역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수출을 막아서라도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책의 변화가 왜 그럼 갑자기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검역도 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너무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출과 무역 이런 거에 그럼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뭐 저문에 그래서 세 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서문 마지막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어 수출에 이런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규명하는 것을 뭘 보여주겠다가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또 자꾸 앞에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역시 이 페이지에 그러한 그 무역 혹은 수출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뭔가 이게 상품이 아니었는데 이후로 가면 상품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그런 상품이 으로 뭔가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소위 상품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이런 말은 역시 경제학자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상품 구조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저런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이야기에 좀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러시아와 일본을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무역은 한 1800 보여주신 것처럼 한 연해주 1860년에서 한 1900년, 1910년이지만 이상하게 이걸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좀 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기에 러시아도 수출 수입을 하고 일본도 수출 수입을 하는 것처럼 지금 글은 좀 돼 있다고 전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있고 일본은 훨씬 뒤부터 되는데 일본에 대한 서술 부분을 보면은 뭐 거기에서 그 집산을 하는데 기차로 뭐 부산에 모아서 간다고 하시지만 우리나라 기차가 저 서울 이동하는 기차 1910년, 1900년대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대 아직 기차도 없는데 기차로 모은다는 것도 조금 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일제시대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러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연도별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일본 쪽은 이게 뭐 갑자기 얘기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제안할 때 이걸 일본은 그냥 빼고 러시아만 가지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 만약에 수탈과 식민화에 만약에 포커스가 있다. 라고 제가 느끼게 되는 한 측면은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을 비교를 하시면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좀 빼고 그냥 러시아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러시아는 굉장히 착하고 일본은 굉장히 나쁜 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좀 요즘에는 좀 악당도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요새 소설도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너무 이 대비가 좀 자기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를 서술하실 때 조선 상인들이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조선 상인이란 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이제 주도한 상인들이 다 러시아 귀화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귀화인은 조선인이냐 이런 문제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왜 그럼 러시아와의 교역은 조선 상인이 주도를 했는데 일본하고는 왜 일본 상인이 주도했느냐? 그 일본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냐?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우리와 교역한 러시아는 우리랑 뭔가 상호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교역을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 지배할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쓰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봐서 이런 결론이 나오면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좀 설명이 안 된 채로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려움을 겪어서 만약에 제가 저자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논문을 어떻게 쓸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건설적인 제안을 드릴 만한 생각이 아직은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러시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이 시기가 근데 러시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재밌겠고 저런 것도 재밌겠고 싶긴 한데 워낙 사료가 없는 시기라서 뭘 더 하실 수 있을지를 제가 몰라서 좀 제안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논문을 쓰시기 전에 한 번쯤 그 우리나라에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통계를 한 번쯤 보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을 과거를 연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각한다는 것에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통계가 식민지부터 해서 현재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가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식민지기부터 이제 소예요. 그런데 이제 1910년 한 20년은 당연히 통계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만 뭐 이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육하는 소가 증가를 했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남한만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소파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소파동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이 시기에는 그런 파동은 없습니다. 쭉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소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육되고 있느냐인데 이 아래가 도축된 소거든요. 굉장히 도축된 소가 평평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늘어나는데 도축은 거의 차이가 없고 이걸 이 뒤로 통계가 있어서 쭉 가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 좀 재밌는 실마리를 주는 통계가 아닐까 합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를 먹는 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소를 사육하고 하는 것은 생산적 목적이건 먹는 목적이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 전체 역사에서 뭘 의미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큰 그림을 좀 이렇게 전체 통계를 좀 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그 논문에 뭐 지금 이 시기를 좀 조명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좀 어느 쪽으로 그 초점을 잡으실 때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 이정훈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정말 제가 이제 생각지 못한 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또 논문을 쓰면서도 좀 이 부분은 미흡하다 싶은 점들도 하나씩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각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소에 대한 파트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생산 수단으로서의 소가 이제 소에서 식용물소의 소가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인가 그리고 개항이 이런 과정을 촉진하였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소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소고기를 먹는 것 자체보다는 개인이 이제 소를 자유롭게 사고 팔고 또 이제 자기가 거래를 하고자 하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전국의 소를 관리하고 통제를 했다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에게도 이제 소가 굉장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큰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소를 소유한 사람도 이제 팔지 않고 또 옷감이나 곡식처럼 이제 좀 자유롭게 사고 파는 상품의 성격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좀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이윤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된 것에 좀 더 주목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현상을 촉발시킨 것이 물론 이제 러시아 연해주와 국경을 맞대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 연해주와의 교역은 개항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되었고 또 수교를 맺은 후에도 밀무역이 계속 성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제 소가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촉진시킨 것은 이제 개항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외국과의 무역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민화가 이러한 변화를 이제 촉진 지체혹은 왜곡시켰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단언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좀 촉진시킨 면도 있지만 또 지체시키거나 왜곡시킨 면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식민 지배 동안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소목장이 건설되고 축산회사도 축산은행 같은 기관이 설립되고 또 이제 검역제도나 방역제도가 이제 설치되는 등 이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데요. 목적은 이제 일본으로 나가는 소 수량을 늘리고 또 이제 농산물 증식을 위해서 사용할 그 여구를 늘리는 데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소가 상품으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변화를 촉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제 그 총독부 축산 정책이 이제 농가 소소유의 빈부격차를 좀 심화시키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소가 재생산되는 그런 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또 이제 추구 상황이 악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수십만 도의 소가 도살이 돼서 이때 그 격감한 소 부수를 회복하는 게 6.25 전쟁 이후쯤에나 돼야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또 저해하고 왜곡시킨 측면이 있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생각되는 점은 이제 소가 이제 하나의 소를 키우는 게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한 거는 이제 80년대쯤인데 그 사이에 또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까지의 소의 상품화 과정을 본다면 일제 시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에서 이제 소를 정부가 왜 수출을 위한 검역에 적극적이었는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선 정부에서 소에 대한 입장 변화를 명확히 밝힌 적은 없지만 이제 개항 후부터 조선 정부의 그 소 관련 정책을 보면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885년에는 이제 농무 목축 시험장을 설치를 하는데요. 선진 축산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추구 사업을 개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농업에 효과적인 소 품종을 들여온 것을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소로의 새로운 용도를 모색하고 있었음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96년에는 포사세를 제정하는 것도 좀 이런 변화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포사는 이제 조선 밖에서 백성들이 지방 간의 허락을 받고 운영하는 푸주가인데 이제 우금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소가 굉장히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지방 간의 허락을 받고 이제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금이 점점 느슨해지고 이제 소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기 시작하면서 포사 영업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중앙 정부에서 포사를 그냥 억압하는 대신에 포사 규칙을 제정하고 또 이제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축을 금하는 대신 이를 새로운 세금으로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함경도의 소